논문을 읽고 나면 왜 이렇게 금방 잊어버릴까요? 열심히 읽었는데도 며칠만 지나면 뭐가 뭔지 기억이 안 납니다. 읽을 땐 알겠는데 나중엔 아무것도 남지 않은 느낌. 필요한 순간에 그 논문이 어디 있었는지조차 가물가물하죠. 왜 그럴까요? 논문을 읽는 것과 그 내용을 내 지식으로 만드는 건 전혀 다른 일이기 때문입니다. 오늘은 논문을 정리하고 제대로 활용하는 구체적인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먼저 논문 정리가 왜 어려운지부터 짚어볼게요. 첫째, 읽어야 할 논문이 너무 많습니다. 매일 쏟아지는 새 논문들 사이에서 뭘 읽어야 할지부터 막막하죠. 둘째, 논문의 구조가 익숙하지 않아서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배경 지식도 부족하고 용어도 낯설고 표현도 딱딱하니까요. 셋째, 읽고 나서 정리를 안 하면 금세 잊혀집니다. 그냥 읽고 덮는 건 안 읽은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럼 논문을 정리하는 방법 어떻게 해야 할까요? 제가 추천하는 건 3단계 시스템입니다. 핵심 파악, 기록 정리, 그리고 활용입니다. 1단계 핵심 파악, 처음부터 끝까지 다 읽으려고 하지 마세요. 초록, 그림, 결론부터 보는 게 훨씬 효율적입니다. 읽으면서 스스로에게 이렇게 질문해보세요. 무엇을 했는가? 어떻게 했는가? 왜 중요한가? 이 세 문장으로 요약하면 논문의 뼈대가 보입니다. 2단계 기록과 정리, 논문을 읽고 난 후 반드시 요약해두세요. 툴은 뭐든 좋습니다. 조테로, 노션, 옵시디언처럼 자신에게 편한 도구를 쓰면 됩니다. 중요한 건 핵심 문장과 그림을 뽑아서 키워드 중심으로 정리하는 거예요. 논문 하나하나를 지식카드처럼 쌓아가는 거죠. 태그를 붙이거나 관련 논문끼리 링크로 연결하면 더 좋습니다. 여기서 그림 저장이 정말 중요합니다. 텍스트는 시간이 지나면 잘 기억나지 않지만 그림은 딱 보는 순간 아, 이 논문이었지 하고 떠오르기 때문입니다. 특히 실험 결과나 메커니즘, 도식, 핵심 그래프는 반드시 저장해두세요. 나중에 발표용 슬라이드나 보고서를 만들 때도 큰 도움이 됩니다. 또 하나 중요한 팁은 손으로만 정리하는 것보다 디지털 도구를 활용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나중에 검색이 정말 중요해지기 때문이죠. 논문 수가 많아질수록 기억보다 검색이 더 효율적입니다. 툴을 쓸 때는 키워드, 저자, 주제어, 연구 방법 등으로 태그를 잘 달아두세요. 정리할 때부터 검색을 염두에 두면 미래의 나에게 큰 선물이 됩니다. 그리고 정리 방식에 있어서도 중요한 팁이 있습니다. 논문을 폴더별로 분류하기보다는 태그를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게 좋습니다. 폴더 방식은 깔끔해 보일 수 있지만 여러 주제에 걸친 논문이나 다양한 키워드로 분류할 수 있는 논문을 중복해서 넣어야 한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또 나중에 다시 찾을 때 이 논문은 어디 폴더에 넣었더라 하며 헤매기 쉽죠. 그에 비해 태그는 하나의 논문에 여러 관점에서 의미를 부여할 수 있기 때문에 나중에 완전히 다른 맥락에서 논문을 조합하거나 재활용할 때도 훨씬 유용합니다. 논문을 정리할 때마다 내가 나중에 어떤 키워드로 이 논문을 떠올릴지 상상하면서 충분한 태그를 달아두는 습관을 들여보세요. 이것이 쌓이면 나만의 강력한 논문 검색 시스템이 됩니다. 그리고 정리만 하고 덮어두지 마세요. 한번 정리한 논문이라도 수시로 다시 리뷰해보는 습관이 중요합니다. 주기적으로 핵심 그림이나 요약만 빠르게 복습해도 뇌 속에 인덱싱이 됩니다. 그렇게 해야 나중에 그 논문 어디 있었더라 하고 헷갈리지 않고 바로바로 떠올릴 수 있고 검색도 훨씬 정확해집니다. 3단계 활용과 재조합, 논문을 잘 정리했으면 이제 써먹을 차례입니다. 비슷한 주제 논문을 비교해 표로 정리해보세요. 그리고 내 연구 아이디어와 어떻게 연결될 수 있을지 생각해보는 겁니다. 과제, 발표, 자기 논문 쓸 때 인용하기도 훨씬 수월해집니다. 특히 논문을 제대로 정리해두지 않으면 나중에 내 논문을 쓸 때 레퍼런스를 찾는 일이 정말 어렵고 불필요한 시간 낭비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내가 분명 어디선가 읽었는데 하며 다시 논문을 찾느라 며칠을 허비하게 되는 일이 생깁니다. 이런 상황을 피하려면 지금 읽는 논문을 잘 정리해두는 게 가장 확실한 방법입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논문을 파워포인트로 정리해보는 것 정말 강력한 학습 방법입니다. 그냥 읽고 이해했다고 느끼는 것과 직접 설명 자료를 만들어서 다른 사람에게 소개하는 건 완전히 다릅니다. 내가 정말 이해한 건지 아니면 그저 스쳐 지나간 건지 슬라이드를 만들다 보면 바로 알 수 있어요. 논문 하나를 세미나 형식으로 소개하는 것도 좋고 특정 주제로 논문 여러 편을 묶어서 리뷰하는 방식도 좋습니다. 이런 작업을 하면 논리적으로 어떤 부분이 약한지 내가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 부분이 어디인지 드러납니다. 무엇보다 나중에 발표 자료로도 재활용할 수 있으니까 두고두고 도움이 됩니다. 사실 논문을 정리하고 슬라이드로 구성하는 작업은 단순히 발표용이 아니라 연구자로서의 지식 체계를 차곡차곡 쌓아가는 핵심 과정입니다. 하나의 논문을 제대로 이해하려는 노력 속에서 지식이 덩어리가 아니라 연결된 단위의 모듈로 축적되기 시작합니다. 우리가 하려는 연구는 어느 날 갑자기 완성되는 게 아닙니다. 연구의 전 과정을 통틀어 이런 작은 지식 모듈들을 지속적으로 만들고 조합하고 다시 꺼내 쓰는 과정이 반복될 뿐입니다. 따라서 평소에 파워포인트로 정리하거나 발표용으로 정제해보는 습관은 단순한 반복 학습이 아니라 자신만의 유기적인 지식 인프라를 구축하는 일과 같습니다. 결국 그게 내 연구의 깊이와 속도를 동시에 만들어줍니다. 이제 논문 정리를 잘하는 사람들의 공통된 습관도 알려드릴게요. 논문을 읽고 5분 안에 요약하는 습관, 자주 나오는 용어를 따로 정리해두는 습관, 생각이 떠오르면 한 줄 메모라도 적어두는 습관, 무엇보다
논문 내용과 내 생각을 명확히 구분해서 기록하는 습관. 마지막으로 기억하세요. 논문은 읽을 때보다 정리하고 활용할 때 비로소 내 것이 됩니다. 처음엔 귀찮을 수 있지만 꾸준히 쌓으면 엄청난 자산이 됩니다. 하루에 논문 하나, 메모 하나 작게 시작해서 크게 성장해 보세요.